네, 오늘은 심방세동 시술을 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방세동을 이제 약물로서 치료를 하지만 이제 약물로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시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술적인 방법에는 이제 뭐 전극 도자 절제술도 있고요. 냉각 풍선 절제술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게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보통 다음 날 바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부정맥제,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항부정맥제를 시술하시기 전에 일정 기간 좀 중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혈전제, 우리가 흔히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데 시술을 하는 과정에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말 드물게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술하시기 전에 혈전제를 미리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심장의 구조를 미리 알므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심장 초음파 검사랑 또는 이제 심장 CT, 일부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MRI 검사를 하시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검사들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술을 하기 전에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부정맥약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심장 안에서 생기고 있는 부정맥, 즉 부정맥을 유발하는 세포들을 다 찾아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부정맥제를 이제 복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약제들을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기관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래에 제가 이렇게 써드린 부정맥약들을 복용하는 이유는 심장 안에 있는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들에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신호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약을 시술할 때 계속 복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약에 의해서 세포를 그 부정맥 신호를 유발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실제 시술을 할 때 부정맥을 유발하는 세포들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 내부에서 저희가 이런 신호들을 찾게 되는데 이런 약을 끊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부정맥 세포들을 모두 찾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정맥 약들을 끊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끊고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시기 전에 일부 약들을 중단하고 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이런 부정맥 약들을 끊게 됨으로써 한 2, 3주간 사이에 부정맥이 또 심하게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외에 뭐 맥박수를 조정하는 약제들, 가령 뭐 콩코라든지 테놀민, 뭐 헤르벤 이런 약들, 이솝틴 이런 약제들은 부정맥 약이긴 하지만 부정맥의 맥박을 주로 조절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그 중단하지 않고 복용하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맥 약들이 대부분 이 약들인데 이 약들을 중단을 하고 보통 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중단을 하지 않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하이브리드 이제 시술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혈전제를 미리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혈전제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위험 요인이 거의 없는 분들, 특히 뭐 체드 베스크 스코어 이전에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0점 또는 1점인 경우에는 이 혈전제를 안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아스피린 계열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시술을 하시기 한 달 전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런 혈전제를 쓰셔야 됩니다. 그 혈전제 종류에 예전에 썼던 이런 와파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노악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런 시술하시기 전에 이런 혈전제들을 시술 전 한 달, 시술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복용을 하는 이유는 시술로 인한 혈전의 생성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전을 막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뇌졸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거드린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복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대로 복용을 하시면 되고, 복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시술 전에 한 달 정도 전부터 처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 복용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시술하기 전날까지 계속 복용을 하고 시술 당일날 아침에만 잠시 중단을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시술 당일 아침에도 약을 복용하면서 시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시술을 하시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흉부 심장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보시면 심장 뒤쪽으로 식도가 있는데, 식도 쪽으로 이런 내시경 같은 관을 넣어서 하게 되는 경식도 심장 초음파가 있습니다. 이것의 약간의 목적은 다른데요. 경흉부 심장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경식도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심장 내의 혈전의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심장 내에 혈전이 있다라고 하면 시술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경흉부 심장 초음파를 한 영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장의 이런 판막이라든지 심장이 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식도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장 내에 혈전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식도 심장 초음파상에서 혈전이 보였다 라고 하면 시술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보통 하나를 함으로써 심장의 이제 구조적인 이상 또는 구조적인 모양, 이런 이제 다양성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모양을 확인하고 보통 주치의 선생님들이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CT를 찍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MRI를 찍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심방세동의 시술, 냉각 절제술이라든지 또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4가지 이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